네, 사랑합니다. 감정초요 6학년 학생들. 오늘도 즐거운 수학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이 원을 봤을 때 반지름이 7cm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7cm면은 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지름은 그 2배인 14cm가 되겠죠? 그리고 원주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원주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주를 말아보면 이렇게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되는데, 우리가 원주의 길이를 구할 때는 지름에다가 곱하기 3.14인 그 원주를 곱해서 이렇게 원주를 구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여기 나오는 원주율은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3.14로 이렇게 원주율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원주율에다가 3.14에다가 지름인 14를 이렇게 곱해서 선생님이 한번 원 둘레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4 곱하기 4는 16이 되겠죠? 16. 그리고 4에다가 하나 올라갔으니까 5가 되고 소수점 내려오고, 자, 3, 4, 12. 그리고 3.14 그대로 돼서 31.4 더해주니까 6, 9 소수점 3, 4. 그래서 원주는요 43.96cm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복습해봤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랑 관련돼서 선생님이 우리 5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볼게요.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름모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데, 한 대각선의 길이, 자, 먼저 여기 한 대각선 그 길이를 봤을 때 그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같습니다. 그쵸? 여기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는 바깥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각선은요, 이 대각선을 의미하겠죠? 마름모에서. 그러면은 그것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랑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예를 들어서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6이었다. 그러면은 60 나누기 2가 돼서 3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름모의 넓이를.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직사각형 넓이를 구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서 6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직사각형 그 넓이의 절반이네요. 마름모의 넓이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니까, 자, 마름모 이거 직사각형을 봤을 때 여기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합동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여기 직사각형에서 절반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넓이가 같은 것이고 이것도 넓이가 같은 것이고,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라고 해서 나누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로 와서 오늘 배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98쪽이고요.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볼까요?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10cm인 원 모양의 접시가 있습니다. 접시의 넓이를 어림해 봅시다. 지금 학생들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원 안에도 이렇게 도형이 있고 원 밖에도 정사각형이 있네요. 원 안과 밖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잖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원의 넓이를 어림할 때 어떤 도형을 이용하면 좋을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바깥쪽에는 정사각형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정사각형, 좋아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 안쪽에 있는 것도 보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정사각형으로 볼 수가 있네요. 마름모 같기도 하고 정사각형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이 사각형은 우리가 마름모를
마름모이기도 하면서 정사각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대각선이 자 20이 나왔어요. 그렇죠? 20 곱하기 그 다음에 다른 대각선도 길이가 20입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준다고 했었죠? 마름모 넓이 구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앞에 거 계산하니까 400이고요. 이거는 나누기 2를 해서 자 마름모의 넓이는 20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보니까 가로의 길이 아니죠.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20cm이고 다른 또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다 이제 20cm인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그래서 20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20 곱하기 20을 해주니까 40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우리가 어림에 봤을 때 여기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200 제곱센티미터보다는 크고요. 여기 바깥쪽에 있는 정사각형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래서 400 제곱센티미터보다는 작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림을 해봤을 때 200보다는 크고 400보다는 작으니까 대략적으로 30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네요. 이 값을 원의 넓이의 값을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99쪽입니다. 반지름이 10cm인 원의 넓이를 이제 어림해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 여기 원 중심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10cm라고 합니다. 원 넓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모는 종이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줬고 바깥쪽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형을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한 지금 첫 번째 공부했던 것보다 좀 더 근사값으로 최대한 이 원 안에다가 여기 정사각형을 많이 집어 넣었어요. 그쵸? 최대한 많이 집어 넣으려고 노력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 다 더한 거랑 원 밖에 있는 여기 빨간색 그 정사각형 모눈 종이 있죠. 모눈 하나의 그 정사각형을 다 더했을 때 최대로 구해 보면은 이 원의 그 넓이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먼저 원의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각각 구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모눈을 모두 세어보세요. 자, 이거 노란색 모눈을 이렇게 4등분해서 선생님이 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확대가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은 여기 전체 노란색의 그 모눈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 9개고, 여기도 9개. 9개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8개, 8개. 여기는 7개. 여기는 6개. 8, 8, 7, 6, 4. 자,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해보니까 여기 4분의 1 부분에 해당되는 노란색의 그 모눈을 개수를 구해보니까 59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59 곱하기 4를 했을 때 9, 4, 36, 5, 4, 20에다가 236. 자, 이렇게 해서 236 제곱센티미터보다는 이 원의 넓이가 더 큰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가는 236 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 선 안쪽에 모눈을 모두 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빨간색 안쪽에 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10개, 여기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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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자, 이거 다 해보면 50개가 되네요. 그쵸? 50개 더하고 여기는 9개, 그리고 여기는 8, 16, 그리고 여기는 6, 5. 자, 이거 다 더해볼게요. 이거랑
20에다가 여기가 36이네요. 그래서 50을 더하니까 8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4분의 1만큼 이렇게 확대된 거니까 계산해보면은 자, 6 곱하기 4, 6, 4, 24 32에다가 2 올라와져 있으니까 34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원의 넓이를 대략적으로 어림해 본다면은 236보다는 크고 344보다는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44 빼기 236 해보니까 여기 8 0 108 정도가 되고 이거의 반은 54니까 54를 더해주면은 0에다가 대략적으로 한 29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원의 넓이를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값으로요. 네, 이렇게 우리가 구해봤고요. 그럼 3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여기도 안에 마름모 같은 정사각형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cm입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 구해보니까 한 대각선의 길이가 6, 다른 대각선의 길이도 6이고 나누기 1을 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36 나누기 1 하니까 여기 18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원의 넓이 밖에 있는 여기 정사각형을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이 됩니다. 그래서 36 이렇게 우리가 18제곱센티미터보다는 넓고 36제곱센티미터보다는 좀 넓이가 작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것도 한번 세어볼게요. 여기 5개. 빨간색 말고 안에 파란색부터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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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여기 7, 8. 자, 15가 되네요. 15 곱하기 4를 하니까 60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빨간색에 있는 안쪽에 있는 또 정사각형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5개, 5개, 5개 15가 되겠죠? 여기 4개, 3개, 7개. 자, 22 곱하기 4를 하니까 88 제곱센티미터보다는 작다. 이렇게 어림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여기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크고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수학 익힘체 68쪽입니다.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볼까요? 1번부터 3번 반지름이 15cm인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원 안에 정사각형이 있고 또 원 밖에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원 안에 정사각형의 넓이랑 원의 넓이랑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원의 넓이가 이 왼쪽에서는 원의 넓이가 더 크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원의 넓이가 작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더 넓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원 안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볼게요.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것처럼 구했었는데 한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 30이 되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30.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0 곱하기 30을 해서 900이 되고 나누기 1을 하니까 45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원 밖에 정사각형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30이에요. 그래서 30 곱하기 30을 해서 90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바깥쪽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니까요. 450보다는 크고 900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중간 정도 되는 값이 바로 원의 넓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좀 더 근사값으로 이 범위를 좀 줄여볼게요. 이 범위를 줄여보기 위해서 이렇게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수학 익힘책 69쪽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4cm인 정사각형의 지름이 이제 14cm인 원, 그리고 1cm 간격으로 모눈을 그렸습니다. 모눈을 세워서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원 안에 있는 먼저 초록색 여기 4분의 1 부분의 정사각형 모눈을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계산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6개가 세 줄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18이 되고, 그 다음에 5, 4, 3, 5, 4, 3을 다 더하니까 12가 되네요. 그래서 4분의 1만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30이 되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120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 모눈에 이거 초록색의 수를 다 더했을 때 120 제곱센티미터가 되었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원 밖에 있는 여기 빨간색 그 모눈 정사각형의 개수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일곱이 하나, 둘, 셋, 넷, 7, 4, 28. 7, 4, 28. 그다음에 6, 5, 4. 6, 5, 4를 더하니까 15가 되네요. 그렇죠? 계산하니까 3에다가 43. 43 곱하기 4를, 왜냐면 4분의 1이었으니까 4개를 곱해주니까 3, 4, 12. 4, 4, 16에다가 172. 172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20보다는 크고 172보다는 작다. 그 중간 정도의 값을 우리가 원의 넓이로 이렇게 어림해보고 예상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5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뭔가 겉보기에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원의 넓이를 어림해보는 활동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한번 5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하려고 합니다. 어림한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번 예상해 본다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우리가 정답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의 넓이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삼각형 기역 이응 디귿, 여기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 기역 이응 디귿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이고, 삼각형 리을 이응 비읍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라면은 원 넓이를 얼마쯤으로 어림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색칠을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약간 붉은색으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을 해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에 있는 육각형이네요. 그쵸? 파란색이 이거 육각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이 6개로 분할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6개가 있어요. 그쵸? 이 원 안에 삼각형 리을 이응 비읍의 넓이, 이 정삼각형이 6개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정육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6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은 30 곱하기 6을 하면은 180 제곱센티미터, 이 원 안에 있는 정육면체의 넓이가 180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 밖에 있는 거는 보니까 이거 붉은색으로 색칠한 정육각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삼각형 보니까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40에다가 곱하기 6을 했을 때 24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원의 넓이를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이유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의 넓이가 얼마였어요? 정육각형 넓이는요, 6개를 곱했을 때 30 곱하기 6을 했을 때 180
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정육각형의 넓이는 240 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원의 넓이는 그 사이 값을 갖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차이가 지금 240 빼기 180을 하니까 60이나 차이 나요. 그럼 그 절반인 30을 여기 원 안에 있는 정육면체 넓이에 더해보니까 210 제곱센티미터라고 이 원의 넓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의 넓이가 작은 정육각형이라고 할게요. 알기 쉽게.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제 원의 넓이가 있겠죠. 그리고 자, 큰 정육각형 넓이. 선생님이 좀 글씨를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자, 180보다는 크고 240보다는 작다. 그래서 원의 넓이를 이 중간 값으로 이렇게 이 사이의 평균 값으로 210 제곱센티미터만큼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처음에 문장도 길고 이 도형도 왠지 어렵게 생기고 여러분이 좀 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우리가 그 본질과 핵심을 기억하고 접근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학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푼 거 채점 해가지고 배움 공책이랑 선생님께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